네, 그럼 지금부터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대안을 비롯하여 청년을 위한 주택, 고용정책,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경과문비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완성도 있는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변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 핵심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안양시가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매력적인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시의회의장 최우규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방자치로 더 빛나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 인구계획, 생활권 설정 등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 공간의 정책 기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 도시 환경 노후화, 다수의 광역철도 신설 등과 같은 안양시의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식조사 및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상 달성을 위해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첨단 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성결대학교 문채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이영환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광역교통 주변에 복합 기능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 거점들이 다소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곽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재건축에 대한 그런 주거지의 대규모 개발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보행 네트워크에 대한 연계성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후 도시관리계획과의 어떤 연계성과 조금 담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개발화 속에서 또한 광역교통망 속에서 어떻게 환경적으로 보존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도시계획에 담아주셨는데 이 기본계획 안에서도 좀 더 실행적인 방안들이 조금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양시가 갖고 있는 도시 환경의 자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의 퀄리티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경관적인 자연 경관 속에서 어떤 주거지 개발과 또한 복합 기능의 개발들이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관리 방안, 그 다음에 경관적인 측면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PND 도시계획 분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구입니다. 이 틀에다 끼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좀 그 차별성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 자체가 유사한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별 차별성을 계획에서 확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차별화되지 않는 결과물에 있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좀 프리하게 한 분야라도 안양시에 대해서 좀 법정 계획이 아닌 좀 편안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박달밸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계획이 현재 기본계획에 맞춰져 있는데 좀 더 필요하다면
비물리적인 여기에 종사자들이 와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양시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원책이 우리 안양시의 행정에서 같이 고민되고 계획되어진다면 이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를 안양시만 잘라서 볼 수 있느냐. 의왕시와 군포시가 사실은 공간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간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공간계획이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또 도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3개 시를 서로 잘라놓고선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할 부분은 고민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을 우리가 얘기할 때 노후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2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 그리고 이제는 30년 이상, 본 기본계획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라고 했는데, 즉 오래된 주택과 노후된 주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다 노후주택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뭐 소규모 재생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 도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다양한 소득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집도 필요하고 큰 집, 오래된 집도 필요하고 새 집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자, 이어서 우리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 계획,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환경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지속 가능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담고 있는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스마트한 측면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스마트밸리, 뭐 4차 산업혁명 산업 클러스터를 좀 구성하는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선언적이다 보니 좀 구체성이 좀 더 안양시 색깔에 맞는 내용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교통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가 세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남북 간의 그 안양시의 주로 간선 도로의 차량 지체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과천 뭐 지식정보타운, 안양시 개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접한 도시들의 개발, 뭐 의왕 청계 2지구 개발, 또 신도시 계획 일환으로 이제 곧 개발이 또 완료가 되면 더욱더 이 안양시의 어떤 남북 간의 도로가 더 정체가 심각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도시 안양입니다. 그럼 스마트한 도시 안양이기 때문에 좀 더 첨단 어떤 교통의 어떤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약간 그냥 나열식으로만 뭐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항공의 뭐 도시 첨단 교통 UAM이나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런 그냥 종류들만 나열하고 구체적으로 안양시에서 어떤 부분을 이런 첨단 교통 수단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안양의 스마트 안양의 이미지를 더 살렸으면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미래 교통 수단들을 안양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 중에서 안양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첨단 교통 축이 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안양이라는 제목과도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안양 시민들이 굉장히 갈구하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걷고 싶은 환경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양시에서 평촌 신도시 같은 데는 걸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제 생각에는 좀 안양시 어떤 보행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해서 정말로 안양시가 스마트한 도시이며 또 지속 가능하며 하나 더 하면은 걷고 싶은 도시, 이런 환경들이 조금 더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앞서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양시 어떤 특성이 조금 뭐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안양시가 가지는 장점, 여기도 장점에도 써놨거든요. 분명히 장점에도 뭐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뭐 경관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써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제 상당 부분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시들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이제는 수립하지 않고요. 그것을 환경계획이라고 부르고 그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보전지역은 어떻게 설정하고 녹지축은 어떻게 설정하고 광역 생태축은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도시의 생태축은 어떻게 설정한다. 그리고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도시생태 현황 지도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수립한 것들이 다음번 이런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매뉴얼에 의해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별도의 환경 파트를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아까 우리 김한수 박사님 말씀하신 환경 관련 EPD에 다른 부문별 계획에서도 어쨌든 환경 관련 정보를 이제 베이스로 한 기본 부문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전체 안양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시민으로서 이게 올 때부터 이렇게 꼭 이거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안양에 살면서 좋았던 점이 안양 어디서나 관악산이 보이고 수리산이 보이는 것에서 굉장히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양의 고층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게 되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리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악산이 결국 막히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안양천에 같은 경우는 안양천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안양천이 사유화된다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위 계획인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엄격하게 제시를 해주시면은 이후에 있는 경관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악대로와 연계한 업무 상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현재 지역은 일종 보통 주거 지역인데 안양의 테헤란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용도 지역에 대한 상향을 고려하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요. 석수동에 안양 내민권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저번에 고시가 나왔다 해가지고 공원이 들어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23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하는 이 안양 도시 기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이제 점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로 개략적인 이제 내용을 제시합니다. 네, 이상으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